그 이름부터 푸른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남녘의 섬 남해. 작은 고깃배와 먹잇감을 찾아 몰려든 갈매기떼의 춤사위가 바다 풍경을 더한다. 그러나 바다에서 잠깐 눈을 돌려보면 해안에는 어김없이 초록의 숲이 깃들어 있다. 옅은 초록빛으로 잎을 띄어내고 있는 화렵수와 검은 옷을 입은 해송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산 숲, 바로 방풍림이다. 어깨동무를 하듯 나란히 선 나무들. 거친 바다에 맞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심은 나무들은 수백 년을 바다와 살아오며 바다만큼 푸르른 숲이 되었고 바닷가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바다에 맞서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숲. 공존의 지혜가 담긴 남해의 아름다운 숲을 만난다. 바다를 건너 남해로 향한다. 바다를 꿈꾸며 달려온 이들에게 이 남녘의 보물섬은 청정한 바다뿐 아니라 싱그러운 초록의 숲도 선보인다. 바로 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방풍림이다. 해안마다 병풍을 두른 듯 선 나무숲. 남해 바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다. 방풍림은 내륙에도 있고 해안에도 있습니다. 내륙의 방풍림은 일반적으로 찬 겨울 바람을 막아서 농경지나 마을을 지키고자 사람들이 조성된 숲을 이야기합니다. 해안의 방풍림은 방조, 어부림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바닷바람을 막고 또 다른 한편 물고기들이 쉬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고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되는 많은 유기물질들을 바다로 흘려보냄으로 해서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구실을 하는 숲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조 어부림은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응축된 또 다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면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방풍림은 거친 바닷바람과 파도를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남해 상주 해안에도 검은 해송숲이 자리 잡고 있다. 바람을 막고자 조성된 숲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객에도 고마운 휴식처가 되고 있다. 방풍림이 비단 해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진 강변에 위치한 하동 송림. 260년 수령의 노송 750여 그루로 이루어진 이곳도 강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방풍림이다. 강한 바람으로부터 농작물과 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숲인 방풍림은 해안 지역뿐 아니라 내륙의 호수나 강가, 과수원 등의 경작지 주변에서 주로 조성된다. 하지만 내륙보다 해안 지역에 더 많은 수가 자리 잡고 있고 해안 지역 가운데서도 남해는 유난히 많은 방풍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경남에서 100본 이상으로 이루어진 방풍림이 총 22개인데 그중 15개가 남해에 있으니 무려 70%에 이르는 비율이다. 남해의 미양으로 손꼽히는 이곳 미조항의 입구도 초록빛의 상록수림이 장식하고 있다. 남해의 대표적인 방풍림 중 하나인 미조 상록수림이다. 미조의 상록수림은 다양한 상록수들이 자라고 있는 숲으로 천연기념물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지정된 천연기념물입니다.
이 숲의 의미는 마을 사람들이 오늘날도 믿고 있듯이 지세의 어떤 허약한 부위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비보적 개념의 숲으로 마을 분들한테는 아주 신성한 숲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해안가에 연접해 있는 숲으로서 전형적인 방풍림과 방조림 또는 물고기들이 모여 살게 해주는 어부림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숲으로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9호인 미조 상록수림은 524평의 면적에 상록수와 낙엽수 약 230여 그루가 어우러져 자라는 숲이다. 대부분의 방풍림이 소나무 등의 수종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미조 상록수림은 상록수와 화렵수 등 다양한 수종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월을 말해주듯 굵은 느티나무엔 모람과 송악 같은 덩굴이 빽빽히 감싸고 올라가 마치 깊은 숲속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느티나무 외에도 졸참나무, 후박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감탕나무, 메밀잡밥나무 등이 주종을 이룬다. 대부분 남해안의 도서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수종들로 생장이 빠르고 척박한 환경에 강한 수종들이다. 참나무 가운데서도 잎의 크기가 가장 작아서 이름 붙여졌다는 졸참나무. 경상도 지역에선 도토리가 열린다고 굴밤나무라고도 불리는데 다른 참나무에 비해 도토리의 떫은 맛이 가장 적다. 생장이 빨라 방풍림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꼽힌다. 후박나무 역시 바닷바람에 강해 남해안의 방풍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이다. 음지에서 잘 자라는 팔손이 나무와 역시 다른 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와 염분에도 강해서 해안 방풍림에 적합한 돛나무도 눈에 띈다.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진 미조 상록수림의 나무들은 그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미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숲은 계절에 따라 꽃을 피워 고기잡이의 때를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되어왔다. 지금도 이 숲에서 피는 꽃을 보고 붕어기나 예를 들어서 고기의 종류별로 내려오는 그 시기에 이 안에서 꽃이 피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럴 때는 그 꽃이 만발로 하고 또 그 꽃이 어느 정도의 진무렵이 되면은 또 무슨 고기가 내려오고 또 멸치가 많이 내려올 그 시기는 또 무슨 고기가 내려오고 무슨 꽃이 피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는 이 천연기념물로서는 그만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 사람. 방풍림은 이렇게 오랜 세월 마을과 함께하며 마을의 일부가 되어 있다. 미조의 상록수림 외에도 남해에는 해안 마을마다 크고 작은 방풍림이 자리 잡고 있다. 섬의 23%밖에 되지 않는 농토마저 대부분 바다와 접해 있는 남해에서 방풍림은 자연에 맞서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방풍림의 부자 남해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 있다. 삼동면 물건마을. 아늑한 해안을 끼고 앉은 이 마을은 남해에서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꼽힌다. 잘 닦인 신장로 옆으로 담쟁이가 덮인 돌담이 정겨운 이 마을은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어촌이다. 물건마을의 자랑은 뭐니 해도 이 방조 어부림이다. 연초록의 잎들이 한창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는 물건 방조 어부림. 이곳은 천연기념물 150호이자 남해 12경 중 10경으로 꼽힐 만큼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숲이다. 방조 어부림은 방풍림의 일종입니다. 내륙 지방에 있어서 방풍림은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은 방조 어부림 역시 바닷바람을 막는 숲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염분 성분이 많은 바닷바람이 농경지에 농작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또 태풍이 오는 시기에 강한 바람들이 농경지뿐만 아니고 인가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하나의 방풍림으로 응축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람과 염해로부터 농경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방조 어부림. 그래서 숲을 이룬 나무들도 여느 숲과는 다르다.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푸조나무는 추위와 건조한 것에는 약하지만 염분이 강한 바닷바람도 잘 견디고 병충해도 거의 입지 않는다. 따뜻한 남해안 지역의 방풍림으로는 안성맞춤인 수종이다. 꽃이 피는 모양이 마치 하얀 쌀밥 같다거나 입합 무렵 꽃이 만개한다는 이유로 그 이름의 유래가 분분한 입합나무도 해안에서 잘 자라는 덕분에 방조림의 식구가 됐다. 푸조나무와 유사한 점이 많은 팽나무도 어디서든 잘 자라고 적응력이 강해서 방풍림에는 빼놓을 수 없는 나무다. 이외에도 물건 방조 어부림은 총 100여 종의 나무 8만 2천여 그루가 섞여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수령이 50년인 것부터 500년이 넘는 노거수들까지 다양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가꿔온 것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숲에 어린 학생들이 찾아왔다. 마을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과 봉사 차원에서 숲을 찾은 것이다. 이 학생들에게 방조 어부림은 어떤 존재일까? 이 숲이요, 잘은 모르겠고요. 꽤 오래된 숲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심할 때마다 와서 놀고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뭐 태풍을 불 때 뭐 바다 근처에 있는 집이나 뭐 그런 재산이 안 날아가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숲 관련된 산림자원학과 방조 어부림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전용우 교수가 잠시 안내자로 나섰다. 숲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물건 방조 어부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방조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 파도를 막는다. 방파제하고 그러면 방조림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은 방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방풍림이야. 근데 이제 조자가 들어간 이유는 바닷물 염분 성분이 있는 그 바다 바람이 몰려오거나 해일이 쳤을 적에 뭔가 파도가 휩쓸려 오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막는 거야. 술 먹고 싶어서. 야, 상품을 주려고 뒤 트렁크 분명히 학생들에겐 그저 나무가 많은 동네 놀이터였던 숲이 소중한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이 외려 신기한 모양이다. 태풍이 많이 올 적에 강한 바람도 막을 뿐만 아니고 고기들한테 그늘도 만들어주고 고기들 먹잇감을 주기 때문에 이 앞바다에는 고기들이 잘 많이 몰려오겠지. 그래서 이제 고기들이 많이 몰려와서 붙는 곳이다라고 해서 어부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야. 방조 어부림의 의미와 숲이 품은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 알고 나자 학생들에게도 자긍심이 생긴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놀이터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의미가 깊은 줄 몰랐고요. 조상님들의 뜻이 담긴 거니까 앞으로 잘 가꾸고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풍을 위해 조성된 숲은 단순히 바람을 막는 것을 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했다. 숲이 무성해지면서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로 고기가 모여들고
나뭇잎 같은 유기물들이 바다로 떠내려가 고기들을 살찌웠다. 그래서일까? 물건이 앞바다는 예로부터 고기잡이가 잘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방조제가 조성돼 내만 가까이로 모여드는 고기의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멸치철이면 제법 그물이 묵직하게 수확을 올리곤 한다. 고기가 모이니 물새들도 먹잇감을 찾아 모여든다.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힘이다. 물건이 사람들이 방풍림을 만든 이유는 경작지와 가옥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숲은 소중히 가꿔준 사람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예상하지 못한 풍요로운 바다를 선물했다. 자연은 늘 사람이 베푸는 것에 비해 더 넉넉한 품을 내어준다. 그러나 사람이 더 가지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자연도 더 이상 내어주지 않고 인색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지금 원래 저기 이제 이 태풍이 심하고 바람이 심하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막아준 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저기 커지면서 고기도 불러드리고 그래. 이 정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선 양보와 인내의 지혜가 필요하다. 숲은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도 불러 모은다.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자리 잡은 아름드리 나무숲은 그리 흔치 않다 보니 그 독특한 풍광에 반해 숲을 찾는 이들이 많다. 웅장한 나무숲 아래로 자란 작은 야생화에 더 시선이 가는 모양이다. 일단은 맑은 날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싱그러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 비 오는 날에 오면 또 시적인 감흥도 떠오르는 것 같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잔잔해지고, 날씨마다 달라요, 느낌이. 다른 숲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숲은 너무 숲 같아서 여기는 단지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잖아요. 그리고 예, 바다 옆에 아주 독특하죠. 예, 다른 데는 그냥 숲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독특한 숲은 좀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아주 좋습니다. 숲의 향기와 바다의 내음이 어우러지는 물건 방조 어부림의 독특한 풍광에 재미를 더하는 것은 야생화들이다. 큰 나무들의 보호가 없었다면 바닷바람에 제대로 싹을 틔워보지도 못했을 작은 꽃들이 넉넉한 숲의 품 안에서 봄 소식을 전하고 있다. 몇 그루의 나무로 시작된 숲은 이렇게 덩굴이며 야생화며 많은 생명들까지 덤으로 선사해준다. 방풍림은 중앙에 키가 큰 나무들이 뼈대를 잡고 그 아래로 관목류들이 숲의 허리를 이루고 다시 덩굴류와 야생화 같은 초본류가 자라 풍성한 숲을 완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숲은 마치 유선형의 자동차처럼 바람을 막는 것이다. 1950년대 태풍 4라오, 우리에게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태풍, 피해가 많았던 태풍. 그때는 이제 그 태풍 때에 이렇게 숲이 이제 있어서 가지도 많이 부러지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닥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보리를 여기서도 많이 심고 해가지고 보리 타작하면은 보리 패널 같은 게 이렇게 쬐가지고 놨던 이런 것도 그대로 떠서 바다에 나가고 뭐 집도 떠내려가고 심지어는 요 배가 바다에 있는 배가 저쪽 고랑을 통해 가지고 요 숲 너머에 가서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도 이 숲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그 참사가 그것으로 끝이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그 셀마 태풍입니까? 우리 동네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던 걸로 이렇게 막 이제 나고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숲은 이제 그런 의미나 이런 의미나 정말 그 귀중한 숲이다. 예, 그래서 이 숲으로 인해서 옛날에 숲을 벌채해가지고 동네가 망한다. 숲은 나무를 자르면 동네가 망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전혀 숲은 뭐 인위적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건마을 사람들에게 방저어부림은 마을의 수호신과 다름없다. 실제로 1800년대 말 마을 사람들이 합의해 숲의 나무들을 베어다가 팔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폭풍으로 집집마다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을 훼손하는 사람에겐 쌀 5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고,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는 숲에서 동제를 지내며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보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태풍에 꺾이거나 수령이 오래돼 병든 나무들은 베어내고 대체목들을 심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길이 1.5km, 폭 30m인 현재에 준하는 규모로 점차적으로 숲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물건 방저어부림이 천연기념물과 자연생태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되면서 숲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은 분여회가 주축이 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숲을 청소하고 당번을 정해 순찰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네, 여기 와서 우리 여기 뭐 다가오는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에게 캠핑장으로 숲을 개방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나무들은 표식을 따라 숲을 찾는 이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항상 숲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피서객들도 함부로 숲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도 분여 회원들의 몫이다.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다 숲을 사랑하지만은 특히 분여해서 우리 숲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그리고 풍수해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같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숲이 아니고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숲이고, 우리 분여에서는 그 분여의 그 전체 반을 정해갖고 한 달에 한 번 전체적인 청소를 하고, 여름이면 또 마을 전체가 대청소를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당번을 정해놓고 화장실이나 숲 전체를 돌면서 휴지나 나무 상태를 돌보고 있습니다. 물건 방저어부림은 태풍을 막아주고 고기를 불러 모아 마을을 지켜주는 숲이다. 그 숲을 귀하게 가꾸고 다시 숲이 주는 혜택을 고맙게 누릴 줄 아는 물건마을 사람들. 그들에게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로움을 배우게 된다. 지금까지 물건리 방저어부림의 가치와 그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숲을 찾고 있습니다. 이 숲을 찾을 때마다 이 숲의 가치가 무엇이며 200년 전의 앞선 세대가 이 숲을 왜 만들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숲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앞선 세대들이 이 숲을 지켜왔듯이 오늘날 숲을 즐기는 우리들도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이 숲을 아주 잘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